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의 경우는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나홀로 다시금 반등을 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이거 봐라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2% 하락한 19,76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5% 상승했다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1,1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6% 하락 0.3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이다의 경우는 2.53%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4.9%를 나타내며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1315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환율이 오른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미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의 상황들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지난 24시간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현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 5곳이 총 4,967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를 한화로 바꾸었을 때 약 6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게 어제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벤처 캐피털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유의미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작년이죠. 2021년에는 이 NFT 시장이 상당히 확장되었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이 NFT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상반기 NFT 판매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약 5%밖에 안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경매 업체 크리스트에 따르면 NFT 작품의 상반기 판매 총액이 작년 동기간 대비 5% 수준에 머물렀다 뉴스원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는 NFT의 작품의 상반기 판매 총액은 475만 달러이며 이는 작년 상반기의 5% 수준이라며 최근 암호화폐 변동성 속에서 NFT 시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컬렉터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격동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명작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NFT에 대한 판매량,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NFT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10대 대기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NFT 시장에 진출을 위해 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NFT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 디파이 시장이 참 침체가 심화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디파이의 경우는 2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이자 농사 수십 퍼센트를 넘어서 수백만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주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왔었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수개월
달간 지속 약세 시장을 지속하면서 또한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블록체인 기업들이 연쇄 도산이 이루어지면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계속되는 러그풀, 즉 먹튀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디파이와 NF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시장 모두 이제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NFT가 상당히 우세하다. 디파이 시장은 거의 사기 중에 사기이다라고 치부를 받고 있는 중이죠.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금 상승세에 힘이 붙어서 이 NFT 시장 그리고 디파이 시장 모두 회복세를 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소식들 아쉽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월가의 유수의 투자 은행이죠. 이 JP 모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JP 모건이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이제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바닥으로 인식하는 가격대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6월 초 비트코인 생산 비용은 24,000달러 수준이었는데 비트코인 생산 비용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로 JP 모건 전략가들은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인용하면서 전력 사용량 감소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전략가들은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채굴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무엇이냐? 통상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곧 채굴 비용이 증가를 한다. 채굴 비용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하는 것은 곧 채굴 비용이 하락을 한다. 채굴 비용이 하락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이제 채굴자들은 수익성이 높을 때 채굴에 나서고 생산 비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질 때 비트코인을 판매한다. 따라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가격대도 낮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제 지난달 JP모건 전략가들은 채굴자발 매도세가 3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채산성 이 채굴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나는 비용이 거의 마이너스에 도달했다라는 내용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또 악화되고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은 상승을 해 주어야 이 채굴자들도 신이 나서 채굴기를 가동할 텐데 이 가동을 하면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들이 직면에 있다 보니 참 안타까운 상황들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 압력으로 바뀌어서 시장이 풀리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빨리 좀 회복을 해야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겠죠.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분석들, 가격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헤지펀드의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대 1만 달러, 이더리움이 2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만 봐도 이 수치만 봐도 참 오싹한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루 레프트 대표가 벤징가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유일한 효용은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라며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이미 대중에게 가치 수단으로 인식돼
수요가 있는 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유틸리티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와 같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아무런 가치가 만약에 없다면 현존하는 다른 알트코인들, 유수의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20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럴 때 한 번씩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의 투자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40%가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반납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이죠. 웨이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각각 10,000달러, 500달러를 하회할 시에 바닥 매수에 나서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27%는 15,000달러, 800달러 미만에서 8%는 18,000달러, 1,000달러 미만에서 사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14%는 바닥 매수할 돈이 없다고 답을 했으며 11%는 지금 바닥 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2,200명이 이상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뭐 10,000달러에 떨어지든 500달러까지 떨어지든 이 14% 분들과 동일하게 그러든 상관이 없다. 왜냐 나는 저점 매수할 돈이 없다. 이제 총알이 없다라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는 이제 저 또한 이제 똑같은데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 중에 이제 여유 자금만 이렇게 넣을 뿐이지 총 자산에 비하면은 사실상 미약할 부분이죠.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넣는 중인데요. 참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출금을 중단하는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코인플렉스라는 거래소에서 출금을 중단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코인플렉스라는 거래소가 빗썸의 거래량 무려 3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대형 거래소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런 거래소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AEX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출금을 일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기 유동성 이슈이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코인플렉스라든지 또 다른 거래소, 여타 다른 거래소들이 출금을 일시 중단할 때 쓰는 주된 이유이죠.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AEX 거래소가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일부 고객의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없어서 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출금 요청을 했는데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 충분한 유동성 확보 외에 출금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AEX 측은 이는 단기적인 이슈이며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 장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좀 신뢰가 갔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태들이 한두 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CNBC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에 임박을 했다. 이제 파산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전문가들이 이 셀시우스가 제2의 마운트 곡스가 될 수도 있다. 단기간 내 고객 자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마운트 곡스 사태처럼 고객이 단기간 내 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운트 곡스 사태의 경우는 현재 거의 한 8년에서 9년 지난 지금 8년에서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반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죠.
갑자기 제 입에도 뭐 렉이 걸렸는지 무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코인리의 세무총괄 데니탈와의 경우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셀시우스 파산 신청은 제2의 마운트 곡스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셀시우스 고객에 대한 자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제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는 2014년 파산 이후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고객 자금 상환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셀시우스 사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탈와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바람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상승할 만하면 또 다른 악재들이 나와서 하락을 시키고 조금 상승할 만하면 뭔 소식도 나와서 하락을 시키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의 기나긴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2023년 한 초반 정도의 상반기 정도에는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CPI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한 8.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으며 9.1%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7월에 75bp가 아니라 이를 훨씬 뛰어넘는 10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는 이제 또 울트라 스테이블 이라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100bp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듣고서는 그래도 설마 정말 100bp를 하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단행이 된 것인데, 다행히 아직 미국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이제 100bp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 주요 국 중에 첫 번째 1%포인트 인상을 한 것이죠. 연준의 7월 인상폭도 시선 집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100bp 인상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75bp 인상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웃돈 파격적인 조치로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행은 앞서 3월 25bp 인상을 시작으로 4월과 6월에는 50bp씩 금리를 올린 바 있는데, 주요 국 중에서도 100bp 인상을 단행한 곳은 캐나다가 처음으로 이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를 상회한 아까 말씀드린 9.1%포인트, 그러니까 9.1%로 발표가 되면서 7월 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100bp 인상 조치가 나올지 덩달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머리털 나고 이제 100bp 인상을 보는 날이 오게 될지 참 몰랐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FOMC에서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이때 금리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로 100bp라는 어마무시한 스텝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 안 좋아 보이는 상황들,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번 7월 달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3%포인트 올라간 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에도 참 안타깝게도 현재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이 이야기를 한
100bp 인상을 현실로 만드는 소식이 실제로 전해져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캐나다가 금리를 실제로 100bp 인상을 단행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상당히 유의미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이상 미 연준이 금리를 100bp 올리는 것이 가능한 미래라는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일단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인데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특히나 답답한 상황이죠. 당장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 오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도 막히고 신용 제출까지 막힌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니 시장 위축은 예견된 사실이죠.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거시적인 문제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나아진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리라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경우 어차피 맞을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준이 차라리 25bp 인상했을 때가 너무 느렸다는 것이 이제 뒤돌아보니 실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차라리 더욱 빠르게 더 가파르게 인상시켰다면 지금의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루나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 사실이었죠. 무튼 그러한 면에서 어차피 맞을 매였다면 이제라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맞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 증시는 물론 코인 가격 역시 침체와 하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채굴하며 총알을 모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락과 침체가 계속된다면 현물에 투자하던 개인이 갑자기 포지션을 바꿔 선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 투자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트를 보고 공부하면서 분명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냥 요행으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잃었던 돈을 더 잃을 수도 있게 되겠죠. 왜냐? 청산이라는 제도가 선물 시장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를 가치로 내걸었던 투자자들이라면 오히려 현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물은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부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일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진 재산을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선택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이 장기적인 상승을 생각하신다면 매월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신경 쓰지 않고 적금을 넣듯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 상황 속에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